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달러 값이 1,380원을 넘어서며 또다시 연중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새 30원 넘게 뛸 만큼 상승폭이 가파른데 코스피는 다시 2,400선 아래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삼성, SK, LG에 이어서 현대차, 기아 역시 폐배터리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기아는 독일 스타트업 앙코르와 폐배터리 납품 계약을 체결했는데 어려운 시장에서도 폐배터리 관련주들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IT 기업 애플이 현대카드와 손잡고 미국 등지에서만 선보였던 간편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를 우리나라에서도 상용화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에 한국정보통신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관련주들이 날아올랐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유레카 헤드라인 만나보셨고요. 오늘도 역시 종목 발견의 여정 힘차게 떠나봅니다. 그 여정 함께해 주실 두 분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백승화 파트너님, 민경철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유레카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약세 마감을 했고 사실 그 상승폭, 하락폭도 꽤나 큰 편인데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만큼은 꽤나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특히나 포르쉐, 기아 이런 호재도 있습니다만 지금 기아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출사표를 던지면서 또 한 번 시장의 주목을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민경철 파트너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제 전기차 시장을 장악해 나가기 위한 이제 그런 걸음마들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가장 하이라이트 구간은 2024년도에 애플카 하반기 출시 모멘텀과 그리고 늦어지면은 2025년도 자, 애플이 기존에 우리 애플 스마트폰 시장에서 스마트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의 모멘텀이 저는 앞으로 2, 3년 동안 이러한 전장과 관련된 부품주들이 시세를 테마를 형성해 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미국에 이제 포르쉐가 이제 상장이 된다라는 이슈 때문에 포르쉐 자동차의 부품을 조달하는 우리나라 이제 전장 부품주들이 이제 우리 전일자 기준으로 좀 그리고 오늘도 전장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수급이 좀 굉장히 강하게 몰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현대 기아차 그룹에서 이제 기아차가 폐배터리 시장에 뛰어들겠다라고 밝히면서 유럽에 있는 그런 법인들을 인수해서 그 법인과 함께 유럽 시장부터 폐배터리 시장을 장악해 나가겠다. 그 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폐배터리 시장에서의 뭔가의 퍼포먼스가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의 신사업 동력을 통해서 이러한 그 전장 그리고 이제 전기차 관련된 사업 영역들을 확장시켜 나가겠다라는 부분이 우리 시장에서는 관련된 테마주들, 관련된 수혜주들 찾기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런 수급이 강하게 몰렸다라는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특징적인 종목들 몇 가지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예선테크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예선테크 종목은 3,200원에서 주가가 약 3분의 1 토막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조정을 받은 구간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이 바닥에서 수반되면서 직전의 고가를 뚫어내는 기염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센테크 종목이 그동안 수개월 동안 거래대금 없었던 예센테크가 아니라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상한가, 강한 장대 양봉을 뽑아낸 우리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오늘 좀 시세가 나왔다라는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동사가 폐배터리 이슈와 더불어서 LG전자에 부품을 납품을 하는데 LG전자의 그런 부품들이 포르쉐 전기차에 탑재가 된다. 그리고 포르쉐 자동차에 그 부품이 조달이 된 이력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센테크가 그 포르쉐에 직접적으로 부품을 공급한 건 아니지만 LG를 거쳐서 공급을 했다라는 부분이 우리 시장에서 예센테크가 포르쉐 상장 추진과 관련된 이슈로 상한가를 좀 기록하는 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래 나노텍이라는 종목도 오늘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수급을 만들었었던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희가 7월 28일 이 구간에서 우리 저녁 방송 머니트렌드에서 그동안 거리대금 없다가 거리대금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2차 전지 관련주로 저녁 방송에서 7월 말 7월 28일에 공부를 했었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신고가를 돌파하니까 어떻게 움직였냐면 거리대금을 수반하면서 직전의 매물 구간에 우리 저항 구간을 뚫어내니까 그 이후에 13,000원까지 주가 9,000원에서 13,500원 정도까지의 약 50% 정도의 시세가 나오게 된 상황입니다. 동사는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로 우리 공부를 하고 나서 한 2달 정도, 한 달하고 보름 정도 지났는데 50% 정도의 상승이 오늘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과 관련된 부분들, 그런 종목들 때문에 우리 에코프로 종목과 그리고 엘크론 할텍 종목들이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률 상위 15위 그리고 16위 종목들이 에코프로와 엘크론 할텍 종목이었는데요. 관련된 종목들 오늘 증시는 마이너스 1% 이상의 큰 낙폭을 보였지만 에코프로 2차 전지 폐배터리 이슈로 이 직전의 고가를 다시 돌파 시도하는 추세 상단 영역대까지 시세가 나온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 특징주로 웰크론 한텍 종목 또한 우리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이 박스 추세 하단을 깨지 않고 다시 추세 상단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구간까지의 상승이 오늘 나오게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포르쉐 그리고 기아차의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도전하겠다라는 건 청사진들이 2차 전지 그리고 배터리 리사이클링과 관련된 종목군들의 수급이 오늘 증시는 빠졌지만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수급이 강하게 몰려가는 그런 상승의 동력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폐배터리 관련주들 시장 흐름과 상관없이 역시나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 민경철 파트너께서도 저희 방송에서 일찍이 언급을 해주셨던 부분이다라는 점 한 번 더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아이폰 유저분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애플페이 드디어 한국에 상륙을 한다라는 소식인데, 자, 백승호 파트너님, 이 부분 어떻게 계속해서 좀 호재로 이어질까요? 일단 기술적으로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오늘 처음으로 형성이 된 테마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에 애플페이에 대한 이슈가 많이 없었는데 사실 오늘 하락장이었죠. 1% 이상의 하락폭이 나오는 장중 코스닥은 2%까지도 밀리는 하락폭이 있었는데 이 관련주들은 상한가가 나오는 종목도 있었고 장중에 뭐 윗꼬리가 형성되긴 했지만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이제 현대카드가 애플과 국내에서 애플페이 서비스를 출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제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대카드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유저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11월까지는 이제 NFC 사용 가능 단말기를 개발해서 12월부터 이제 애플페이를 상용화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대카드가 이제 카드 결제 단말기 위탁 관리 업체인 벤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벤이라는 게 6곳 이제 회사와 카드 단말기 회사와 이제 계약을 맺고 나서 애플페이 서비스에 필요한 이제 기본적으로 근거리 무선 통신, 우리가 이제 삼성페이 써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냥 갖다 대면은 결제가 체결이 되거든요. 그 카드에 대한 결제가 체결이 되는데 그 개발에 착수를 했다. 애플이랑 이제 협업해서 그거를 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짚고 가야 될 포인트가 이제 벤인데 벤은 밸류 에디드 네트워킹이라고 해서 부가가치 통신망이라는 뜻입니다. 카드 결제를 위해서 카드사와 판매자 간에 이제 정보 교환이 있잖아요. 그 정보 교환을 하는 통신망을 연결해주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애플페이가 이제 관련된 벤사로 오늘 상한가에 갔던 종목은 한국정보통신인데요. 가장 강한 종목이었고 사실 이렇게 지수가 하락하는 장에서도 상한가를 가는 종목은 별로 없어요. 장중에 상한가가 좀 풀리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풀리는 모습들도 잠깐 있었지만 결국에 이제 상한가로 마감을 해주면서 끝까지 이제 한국정보통신의 경우는 다음 거래일까지 좀 지켜볼 수 있게끔 나오는 그런 강한 매수세가 나타났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종목들로 이제 KG 이니시스는 사실 워낙 바닥 구간에 있었고 오늘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되긴 했지만 꼬리가 달리면서 사실 이렇게 끝까지 한국정보통신처럼 끝까지 매수세를 이어가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스 정보통신 이 회사들이 전부 다 이제 그 네트워크 밸류 에디드 네트워크 이 부분에 대한 그 협력사들이기 때문에 같이 다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이게 또
매매해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차트를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시세를 받고 이제 위에 있는 종목들은 조금만 또 이제 건드려주면 더 잘 올라가요. 근데 이제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들, 이렇게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사실 위에 물려 있는 개인 투자자들도 많고 다른 뭐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본전이 오면 팔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매물 소화를 하는 정도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게 그 전에 있던 테마가 아니고 오늘 형성이 되면서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후의 흐름도 계속 파악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 외에 이제 유심칩을 생산하는 이루온 같은 경우도 뭐 시세가 나는 부분이 있었고 이제 나이스정보통신의 대주주가 있습니다. 나이스라는 이 회사도 바닥 구간에서 어느 정도 매수세가 많이 유입되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애플페이는 오늘 이제 막 형성이 되는 테마였기 때문에 그 이후의 흐름을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매매할 만한 포인트가 많이 있다. 그리고 하락장에서 이렇게 관심을 받는 그 종목들은 어느 정도 거래대금 이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이후에도 또 매매할 영역이 많이 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시면 이제 이런 부분 좀 참조하셔가지고 또 좋은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새롭게 형성된 테마 애플페이 관련주입니다. 결제할 때 휴대폰 갖다 대기만 하면 결제가 되는 삼성페이, 애플 한국 유저분들은 사실 부러워만 했었는데 드디어 서비스가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휴대폰 갖다 대기만 하면 되는 거 기종에 상관없이 이건 모두 가능합니다. 자, 두 분 파트너의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두 분 파트너의 노란톡방 역시 휴대폰 갖다 대기만 하시면 참여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발견의 여정 스타트를 해볼 텐데, 자, 유레카 종목 발굴하기 전에 지난 유레카 종목들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해보는 시간 마련을 해봤습니다. 자, 지난 방송에서 발견한 종목들 과연 유레카를 외칠만 했는지 민경철 파트너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이번에 이제 네옴시티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처음 태동할 때 이야기 들었던 종목들 4가지가 좀 전체적으로 다 잘 올라갔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5G 그림이 네옴시티 밑에 그려져 있었던 그 이슈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한번 공부를 했었던 테마군입니다. 우리 5G 관련된 종목군들 4종목 중에서 2종목밖에 좀 올라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간 2종목에 대한 좀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엔텔스라는 종목이 바닥에서 이 5G 관련된 투자,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 수출입은행에 이런 5G 관련된 그런 통신망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의 지원을 50조까지 지원금을 늘리겠다라고 좀 포부를 밝히면서 그런 공약들을 밝히면서 우리 5G, 통신망, 철도 이런 통신망에 대한 그런 수출, 대규모 해외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자, 과거 이제 18,000원에서 주가가 마이너스 70% 정도의 가격 조정이 있었고요. 자,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거래대금 터지면서 직전의 매물을 돌파하는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6,300원 구간 우리 엔텔스 종목, 우리 5G 관련주, 우리 네옴시티라는 기업, 기업이 아니죠. 그런 프로젝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건설주만 우리 수혜주로 부각이 되는 게 아니라 5G 관련주, 통신망도 우리 대한민국 업체들의 그런 통신망이 수출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동사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을 했었던 모습입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 기준으로 장중 고가 9% 정도의 상승 시세가 만들어졌고요. 자, 아직까지는 이 장대양봉 기록한 캔들의 추세를 이탈했다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가 기준 6,000원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7,000원 구간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체크하시고 7,000원을 돌파한다면 위로는 8,000원에서 9,000원 가격대까지 상방이 열려 있으니까 바닥에서 또다시 우리 5G 관련주 그리고 대규모 해외 인프라 수주에 대한 모멘텀으로 다시 부각이 되는지 여부를 우리 시청자분들의 엔텔스 계속해서 관심 있게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히든 종목으로 이야기를 지난주 금요일에 드렸던 종목이 머큐리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5G 관련주였고요. 자, 이 종목도 바닥에서 역대급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거래량 없이 여러분들 기간 조정 거치는 구간이 아니라 거래대금 터지면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라고 주식시장에 천명한 날
이 종목을 우리가 유레카 종목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이번 주 월요일에 플러스 12%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자, 2박 3일 동안의 단기 저점 자, 7,550원 구간을 깨지 않을 경우에는 아직도 동 종목은 추세 이탈이 아니고 추가 상승의 영역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으로 보여진다라고 좀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5G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좀 빠르게 한 3거래일 만에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 바로 엔텔스 종목.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이야기 드려서 월요일 9% 정도의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유레카 종목으로 이야기 드렸던 머큐리 종목이 이번 주 월요일에 11% 정도의 좀 상승이 나타났다라고 리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큐리 지금 11% 정도 상승폭 나오고 있고 엔텔스 역시 잘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 민경철 파트너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장중에도 대응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번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의 QR코드 휴대폰 스캔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첫 방송을 저희 유레카에서 해주신 백승화 파트너님의 유레카 종목은 화장품 관련주로 가지고 오셨던 제닉이었죠. 네, 근데 사실 화장품 섹터가 지금 완전 바닥 구간에 있기 때문에 당장 시세가 나는 종목들은 아니다. 그 지금 매매하기에 무거운 종목들을 매매하는 것은 메리트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던 종목은 이제 화장품 중에서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단기적으로만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닉 같은 경우는 제가 5,500원에서 5,600원 정도 매수가 가능하다 언급을 드렸었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5,800원 정도 한 4%에서 5% 정도 수익이 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도 매수로서 메리트는 있다고 보여지지만 워낙 시장이 좋지가 않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지금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단기적으로 뭐 손절가를 짧게 잡고 매매한다면 매매를 해볼 수 있지만 업종 자체가 화장품은 지금 당장에 지수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관심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가벼운 종목 위주로 기술적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닉은 4%에서 5% 정도 수익 구간이 있었고요. 지금은 사실 매매로서 메리트는 있지만 매매를 당장 하기는 조금 어려운 영역이다. 이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닉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신 이후에 바로 그 다음 날 상승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자, 공개를 해주실 때도 이미 공개를 해주시고 이후에 3% 또는 4%가량의 상승이 나왔었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백승화 파트너님과 함께 장중에도 이런 종목들, 가벼운 종목들 대응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백승화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백승화 파트너의 노란 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실 텐데 이 QR코드 휴대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역시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 중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편하신 방법 무엇이든지 활용하셔서 백승화 파트너님과 장중에도 현명한 대응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고, 자, 제닉 같은 종목들, 가벼운 종목들,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많은 이야기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유레카 종목들 다시 한번 복기를 해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발견의 여정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요. 자, 백승화 파트너님께서 먼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입니다. 전운 고조라고 가지고 와주셨고 지금 하단에 보면 탱크 사진이 보이고 있는데요. 방산주 가지고 오셨나 봐요. 네, 이제 아무래도 다들 알고 있는 이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 이제 말 2월 24일 정도에 시작을 해서 반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전쟁이 끝날 만한 기미가 없어요. 네. 이제 방산주들이 사실 지금 당장 매매하기에 많이 올라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들은 더 볼만하다. 더 볼만하다라는 지점이고 최근에 또 추가적으로 발생한 이슈입니다. 추가적으로 발생한 이슈가 이제 러시아가 북한의 로켓이나 그 포탄 등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정황이 포착이 되었다.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거짓 없는 내용일 거고요. 미 국무부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 지금 중국 쪽에서도 최근에 펠로시 의장이 하원 의장인데 의전 서열로 3위입니다.
이제 대통령 다음에 부통령 그리고 펠로시 의장인데 펠로시 의장이 왜 지금 이 시점에 대만을 방문해서 여태까지는 한 번도 그 현실적으로 좀 약간 은퇴한 뭐 전 대통령이라던가 아니면 좀 국회의원급이라던가 장관급, 명관급 이런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 경우는 있었는데 현직 의전서열 3위 펠리슈 의장이 방문을 해서 중국을 도발하는 그런 뉘앙스의 지금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대만 방문하고 나서 이후에 중국 측에서 당연히 반발을 하죠. 중국과 대만은 서로 이제 국가로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중국과 교류를 하려면 대만과 교류를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룰이 있고 대만과는 뭐 당연히 규모가 중국 쪽이 훨씬 크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사실 뭐 국가로서 이제 인정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지만 거리를 두는 것이 관례입니다. 근데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좀 군사 도발이 있었고요. 3위의 의전서를 가진 펠로시 의장이 방문함에 따라서 중국이 당장의 컴플레인을 걸었었고 한국으로 떠나고 나서 미사일을 많이 발사했는데 미사일 발사 궤적이 타이베이를 정통으로 지나가는 그런 미사일 발사 지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근처에 바닷가에다 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위로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가서 인천 앞바다에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사실 엄청나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제 타이베이 시민들은 그 미사일이 그냥 떨어지면은 전체적으로 그냥 이제 민간인 학살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최근에 아주 8월 4일에 있었던 내용이고 대만 방문 시점이 다분히 계산적입니다. 이후에 미국이 대만에다가 11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수출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 대만과 중국이 직접적으로 전쟁이 날 확률은 사실 희박하지만 적다고 말하고 싶지만 현 시점 각국을 둘러싼 그 분위기들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대만과 중국의 그런 관계들도 그렇고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좀 핵심 포인트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좀 방산주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제가 가져온 종목들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빅텍 같은 종목들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만한 종목이에요. 남북 관계가 있어서 북한에서 군사 도발이 있었을 때 제일 먼저 급등하는 그런 종목들이었었고 고조되던 시기에 가장 뜨거웠던 방산주였으나 지금은 시장에서 많이 잊혀져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빅텍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급등이 하던 시기는 이제 북한과 그 갈등 구간이 이제 이때 서해 안에서 그 우리나라 국민이 피살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미사일 도발 정도의 이슈로는 사실 뭐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요. 빅텍은 사실 방산주 중에서 과거에는 대장주의 흐름이었으나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잊혀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말씀드리는 게 현대로템이 가장 강세인 종목인데 최근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8월 26일 이 최고점이었던 구간에 국내 유일의 전차 개발 업체인데 폴란드와 4.5조 규모의 K2 전차 공급 계약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강세를 많이 보이고 있는 구간이고 오늘은 조금 밀렸지만 지금도 사실 뭐 방산주의 흐름이 많이 좋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가져온 이제 종목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인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이 부분도 한국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독점 내지는 과점을 좀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방산 부분 주요 종속회사로 하나디펜스나 하나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8월 달 초만 해도 6만 원대에 있었던 가격대가 지금 8만 원대 후반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방산주는 좀 메리트가 많이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주 좋다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민경철 파트너님께서는 방산주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니었으면은 이 방산주들이 이렇게까지 시세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외교적으로 EU에 가입함으로써 러시아의 침공을 막을 수 있을 것처럼 그리고 미국이 제재를 가해줄 것처럼 그렇게 전 세계인들이 예상을 했었지만 자, 결과론적으로는 1월 달 러시아의 침공 이후에 지금까지도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장기화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자, 그에 따라서 그런 군사적인 부분들, 우리 방위적인 부분들 우리나라 스스로 지켜야 된다. 지킬 힘이 있어야 된다. 이런 그런 여론들이 이제 유럽 국가들 그리고 이제 중국을 포함한 중국의 국경지대를 이제 가지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그런 국토 분쟁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의 그런 대규모 이제 수주에 대한 니즈들이 점점점 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승화 파트너님께서는 아까 이제 중국과 이제 대만의 전쟁 리스크를 크게 높게 보진 않는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저는 개인적으로 자, 이렇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전례를 남기게 되면은 중국도 똑같은 레퍼토리로 우리 대만을 침공해서 대만을 장악하고, 그리고 대만에 있는 TSMC를 확보해가지고 우리 반도체 패권,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을 확보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저는 좀 다음 우리 에너지 패권 다음에 반도체 패권을 다투는 과정에서의 결과적인 그런 가장 좀 핵심적인 포인트가 반도체 생산량이거든요. 지금 반도체 생산이 모자라서 완성차 업체들 반도체 이제 부족하다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자, 지금 뭐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 이 두 개 기업들이 어떻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 미국의 반도체 생산량을 장악해 나가기 전에, 만들어가기 전에 그런 기업들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배력 같은 부분들을, 패권을 어떻게 가져가게 될 것인가가 에너지 패권 다음에 4차 산업혁명으로 접어드는 그 단계에 있을 뭐 전쟁이나 그런 분쟁이지 않을까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야기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방산주, 이제는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빠르게 좀 종결되기를 바라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중국과 이제 그 대만의 군사적인 리스크가 부각되면, 대형 수주가 터지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주 모멘텀도 남아있지만, 사실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네, 그냥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방산주들이 워낙 고가까지 우상향을 강하게 치고 간 상황이라서 저는 새롭게 태동하는, 네, 저점에서 이제 막 고개 들기 시작하는 그런 테마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발굴해서, 네, 진입기회를 누려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백승화 파트너와 함께 이 전운 고조라는 유레카 키워드 만나봤는데요. 자, 관련해서 빅텍, 스페코, 현대로템 뭐 이런 종목들도 함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샵 0082번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백승화 파트너와 함께 방위산업 관련주들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에서 언제든지 가능하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민경철 파트너께서 준비를 해주신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유레카 키워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입니다. 격전지라는 키워드 가지고 와 주셨는데, 지금 하단에 보니까 자세히 보면 카메라 같아요. 휴대폰에 달려있는. 자, 격전지라고 하면 어떤 의미인가요? 네, 지금 전 세계 시장의 그런 프리미엄 폰에 대한 그런 시장 점유율을 장악해 나가기 위한 이제 삼성전자와 애플의 힘겨루기와, 그리고 이제 폴더블 폰을 만들어낸 삼성전자와 비슷한 핸드폰을 만들어낸 뭐 이제 다른 이제 중국의 통신업체들이 뒤쫓아오는 가운데 이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부분들이 저는 또 하나의 격전지가 아닐까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존에는 이제 우리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하나밖에 사용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네. 고화질 이제 카메라 모듈이 3개가 들어가는 시대가 왔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전장과 관련된 부분들, 우리 전기차 시대,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전장에서 사용되는 카메라 모듈까지도 지금은 우리 테슬라나 애플카나 이런 쪽으로의 이슈가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바일용 고화소 그런 카메라 모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부분은 우리 테슬라에게 삼성전기가 약 5조 원대 카메라 모듈 공급하느냐 마느냐를 협의 중에 있다라는 이슈들과, 그리고 LG 이노텍이 테슬라에게 우리 전장용 카메라 모듈 1조 원 규모를 납품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들 토탈 약 6조 정도를 우리나라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우리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이런 테슬라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냐 안 하냐, 자, 이런 것들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전기차 테슬라가 지금은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냐 안 하냐, 자, 이게 지금의 굉장히 큰 뭐 시장의 매기가 될 수 있지만, 자, 앞으로는 2024년도, 2025년도에는 자, 스마트폰의 절대 강자가 있죠. 애플이 스마트폰이 아니라 스마트카로 넘어가면서 이 애플카의 카메라 모듈을 어딜 걸 쓸까? 사실 애플이 자체 생산을 안 하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는 삼성그룹을 통해서 자체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자체 카메라 모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반면에, 자, 애플은 전부 다 이제 하청을 주거든요. 그럼 그 하청 수주를 누가 따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기존의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에서 이제 테슬라 그리고 넘어가서는 애플카의 카메라 모듈 누가
어떤 우리나라 카메라 모듈 업체가 그 애플카에 카메라 모듈을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우리 관련된 수혜주 찾기, 테마주 찾기, 그리고 이런 쪽으로의 테마가 태동되면은 우리가 바닥에서의 큰 시세를 좀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우리 스마트폰 부품주 중에서도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저점의 위치에 있는 종목들 3가지와 오늘 수급이 들어온 종목을 마지막 방송 시간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텐데, 자, 바닥에 위치해 있는 종목군들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액트로 종목입니다. 자, 액트로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 자, 신규 상장 직후에 만들어진 저점이 5,200원 구간이고요. 자, 코로나19 폭락장에서 만들어진 저점이 약 5,900원, 6,000원 구간입니다. 자, 일봉상 우리가 저점 구간이 자, 5,000원에서 6,000원 구간이다 라는 것을 2018, 2019, 2020년도에 확인을 한번 했었던 종목이고요. 자, 그 이후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이 이번에 6,400원 구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 자, 이 대폭락에서 만들어진 저점이 5,950원이었다라고 한다면, 자, 그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 만들어지는 지금의 추세 하단 구간은 이 종목을 바닥에 매수해서 기간 보유했을 때 크게 수익이 났었던 것처럼 지금도 자, 여기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자, 이 구간 자세하게 보시면은 자,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세가 10,000원까지 나왔는데 자, 그 시세 나왔던 구간들을 이탈하면서 지금 자, 8,000원 구간이 저항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관점에서 자, 이때 거래했었던 이때 수급을 붙이면서 강하게 거래를 만들었었던 주체들 또한 단가가 8,000원보다 낮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거래량, 이 모든 거래량에 거래했었던 주체들이 단가가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런데 자, 여기 구간에서 우리 거래량 없이 주가가 빠졌다라는 거는 자, 물량 정리를 저는 못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고가 폭등시켜 놓고 그 고가에서 대량 거래로 차익 실현이 떨어졌으면 그 주식의 시세는 끝났다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나간 거래량 없이 물량을 정리한 거래량은 없는데 주가를 들어올린 거래량만 있고 그 거래량에 우리 단가가 8,000원보다는 위에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자, 우리는 밑으로 5,900원 손절 잡고 조정 시 적극적으로 바닥에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이중 바닥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카메라 모듈 관련주 액트로 종목을 저점에서 물량을 모아가기 좋은 종목이 아닐까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고사양 스마트폰의 이제 후면 카메라 모듈 그리고 카메라 핵심 부품들을 조달하는 업체가 우리 액트로 종목이기 때문에 저평가, 과매도 우리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리고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이중 바닥을 지날 때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옵트론텍이라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자, 옵트론텍 종목은 이제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에 적용되는 이제 이미지 센서용 필터와 그리고 가변 조리개 이런 이제 카메라 모듈에 필요한 그런 제품들을 이제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의 이제 매출액적인 부분들도 이제 꾸준하게 뭐 간간히 뭐 적자도 뭐 어쩌다가 한 번씩 뭐 5년, 6년 흑자 내다가 어쩌다 한 번씩 적자도 기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좀 회사가 성장해 나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봉상 큰 관점에서 지금의 구간은 자, 코로나19 폭락장 이후의 최저가 부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코로나 폭락장은 삼성전자도 자, 무너졌고 거의 모든 종목들이 무너졌었는데 자, 옵트론텍 종목도 거래량 없이 우리 폭락장에서 조정을 받고 그 이후에 만들었었던 저점이 바로 4,500원 구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원래 기본 베이스의 동사의 저점이 4,500원 정도다. 4,400원, 4,500원 정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의 구간은 과거에 막대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대시세가 15,000원까지 나왔고 그리고 지금은 주가가 3분의 1 토막난 저점이다라는 관점에서 자, 과거의 시세를 전부 다 반납한 이 4,900원에서의 단기 저점이 만들어졌고 지금은 자, 이중바닥 구간을 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군들 뭐 지금은 과거에는 뭐 스마트폰 부품주로만 활용이 됐지만 지금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부분들이 뭐 CCTV든 뭐 자율주행이든 우리 전장이든 이런 쪽으로 계속 활용이 되어갈 수 있는 부분들 애플의 XR 기기든 VR 기기든 애플카든 우리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부분들이 앞으로 관련된 테마로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자, 바닥에서 자, 미리미리 나의 주식을 확보해 나가면 좋은 종목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거래량도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에서 거래량 없다가 거래대금 터지니까 7,900원, 8,000원까지 시세가 나왔는데
지금은 그 시세를 다 반납한 바닥까지 좀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구간 거래량 없을 때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물량을 조금씩 확보해 나가시다가 자, 이슈가 붙으면은 단기간에 시세가 분출되는 종목이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수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점에 위치해 있는 관심주로 마지막 종목은 파트론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는 이제 카메라 모듈을 국내외 이제 스마트폰 제조업체들한테 납품하는 업체고 주요 매출처는 이제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이후에 최저가 가격 라인까지 지금 추세 하단까지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거의 뭐 4, 5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한 3번 정도밖에 매수 기회를 주고 있지 않은데 지금이 2018년도 이후에 거의 뭐 일봉상 바닥권에서 우리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고 동사의 매출액적인 부분들도 올해 연말 기준 1조 3천억의 영업이익과 우리 영업이익적인 부분들도 그동안 꾸준히 영업이익을 수백억, 많게는 1,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계속 만들어왔기 때문에 기업 가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바닥에 위치해 있다면 다음 상승턴을 기대하면서 바닥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우리 카메라 모듈 관련주 파트론 마지막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백승호 파트너님 오늘 키워드 전운 고조로 가지고 와 주셨잖아요. 네. 민경철 파트너의 키워드는 격전지입니다. 네. 지금 실제로 카메라 모듈 분야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이슈가 많이 되는 부분이고 예전에는 뭐 아시다시피 카메라가 핸드폰에 보통 하나 내지는 뭐 전방 후방에서 2개 정도까지 쓰였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카메라를 보면 한 카메라가 이제 전면만 찍어도 3개씩 달려 있고 뭐 후방 카메라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센서가 발달을 하고 이제 앞으로 이후에 나올 그 센서에 대한 부분들도 스마트카라던가 이런 부분도 다 결국 카메라가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자율주행 쪽으로도 엮일 수 있고 말씀해 주셨던 애플카라던가 이게 가장 큰 테마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사실 가져와 주신 이제 말씀해 주신 종목들이 좀 바닥 구간에 있습니다. 바닥 구간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바닥 구간에 있는 걸 좋아하지 않죠. 좀 재미없어 하고 바닥 구간에 있다 보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바닥 구간에 위치하고 확실히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저는 가져가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너무 긴장을 했는지 제 땀이 비오듯 나서 정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방금 좀 전에 이제 전쟁 얘기하는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져서 저 너무 당황했었는데 좀 그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이제 너무 공포스럽고 하면 긴장하고 하면 방금 제가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진짜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너무 긴장한 것도 아니고 정말 갑자기 숨이 안 쉬어졌었는데 그런 이제 전쟁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사실 다분히 정치적인 그런 것들이거든요. 뭐 대통령이 정상회담 같은 것도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3개월 전부터 이제 물밑 작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만날 거다 하고 사실 만나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한 게 처음이었었잖아요. 이제 2년 전에 트럼프가 했었던 게 처음이었는데 그런 물밑 작업들이 있는 건데 그것에 대비한 부분을 볼 때 대만을 여태까지 방문한 적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대만을 방문했다는 것 자체가 3위, 의전서열 3위인 펠로시 하원 의장이 방문했다는 것 자체가 다분히 계산적이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미사일을 수출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고조되는 부분이 있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증시가 좀 분위기 많이 안 좋잖아요. 2022년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그냥 글로벌 증시가 좀 베어마켓 구간이다 해서 많이 두드려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리스크 해칭을 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방산주를 가져왔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그래도 좀 재밌지 않을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유레카 키워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기를 해주신 백승호 파트너님이셨는데요. 자,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카메라 모듈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 어떤 종목들이 옥석인지 가려내 드릴 수 있는 노란톡방에서 이야기 더 깊게 나눠보실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도 역시 종목 발견의 여정 힘차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정의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은데요. 유레카 종목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유레카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유레카 종목 공개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오늘 첫 번째 유레카 종목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대표적인 방산주죠. 네, 방산주 중에서도 사실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우려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워낙 고점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따라잡기 좀 겁나는 부분도 사실인데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는 또 팁이 있죠. 5일선, 11선, 21선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기본적으로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분들도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해두셔서 21선이 뭔지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 급등하는 종목들이 추세가 무너져도 21선은 무너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21선이 무너진다고 하면 사실 지금 76,000원 정도에 있는데 82,400원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에서 지금 워낙 떠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에서 매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당장 거래일 기준으로 했을 때 뭐 내일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추석 연휴가 있잖아요. 금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내일은 조금 매매를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고 이제 연휴 지나고 나서 화요일쯤에 뭐 지금 가격대면은 사실 매매로서 메리트 충분히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구간에서 더 올라갈 영역이 많이 있다.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폴란드에도 무기를 수출하고 미국도 대만에다 무기를 수출하고 북한도 러시아에다 무기를 수출하고 지금 이게 무기가 오고 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쟁이 더 심화될 수도 있는 전초전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결국에 그런 상황에서 방산주들이 시세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중에서도 이제 독점적으로 독과점에 가까운 그런 영업이익을 갖고 있고 캐파가 충분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도 좀 고점이지만 더 올라갈 영역이 많이 있다. 그리고 이게 최근에 이제 길게 차트를 봤을 때 거의 한 10년? 근 10년 사이에는 이 가격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2012년부터 이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지금 구간이 제일 높아요. 제일 높은데도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워낙 좀 글로벌 증시도 좋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안 하던 미국이 대만을 방문하고 이런 그 전운을 고조시키는 그런 조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증시가 떨어진다고 하면 방산주는 더 주목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방산주를 이제 리스크 해칭 차원으로 가져가는 것 저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스크 해칭 차원에서 방산주 그중에서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차트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월봉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 10년간 뭐 2012년부터 근 10년간 가장 고점이 있다. 지금이 가장 고점이고 사실 물린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실 웬만한 사람들 지금 물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래도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5일선, 11선도 이탈되지 않고 있죠. 보면은 이 구간에서 이 파란색 선이 좀 이제 굵은 선이 보면 11선인데 11선은 이탈하지 않고 횡보는 있어요. 그러니까 쉬었다 가는 건 있어도 가격 조정을 받는 것이 아닌 기간 조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상방 흐름을 만들고 있고 지금도 조정이 나와도 조정폭보다 상승폭이 훨씬 크다. 그래서 저는 내일 당장 사시면 안 됩니다. 이제 연휴가 있기 때문에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시고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사실 전쟁이 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과 뭐 대만도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웬만하면 빨리 끝나는 게 좋죠. 하지만 지금 뭐 패권 다툼상 그런 게 쉽게 우리가 접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좀 조짐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방산주는 리스크 해칭 차원에서라도 현금을 보유하는 느낌으로 방산주는 조금 가져가셔도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차트도 함께 봐주셨는데요. 지금 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 매수를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로 덧붙여 주신 만큼 노란톡방에서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백승화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의 QR코드 휴대폰 스캔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유레카 종목 바로 공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 유레카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두 번째 유레카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성우전자 가지고 와 주셨네요. 네. 자, 오늘 뭐 바닥권에 있는 종목, 거기다가 수급이 들어와 있는 종목으로 공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아까 말씀을 드렸던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은 아직까지는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기술적으로 바닥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관심 종목으로 제가 설정을 해드렸다고 한다면 이 종목은 유레카. 네. 이거구나.
라는 그런 깨우침을 얻을 정도로의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는 매출액의 53%가 이런 이제 이동통신 단말 제품에 대한 부분들에서 발생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의 약 26% 정도가 이런 카메라 모듈, 광합기기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부분들에 이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에 이야기를 드렸던 파워로직스라는 카메라 모듈 관련주가 있었는데, 자, 그 회사의 동사가 카메라 관련된 제품들을 납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동사가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테마로 좀 엮이게 된다. 라는 좀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트 보면서 왜 지금의 구간이 제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유레카 종목으로 선정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은 자, 거래대금이 이제 수반되면서 주요 매물을 뚫어냈을 때 단기간에 4,400원까지 시세가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4,400원에서 과거의 시세를 전부 다 반납하면서 이 일봉상 추세 하단, 자, 2,500원, 2,700원까지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가격 조정을 받았고 지금은 기간 조정을 거치던 중이었는데요. 자, 기간 조정 중에 여러분들 거래량 없이 정말 지루하게 한 달, 두 달 아무런 움직임 없이 급락할 거면 확 급락해 버리던가, 급등할 거면 확 급등해 버리던가, 정말 급등주 매일매일 경제방송에서 상한가 간다 하는데 움직임 아무것도 없다가 오늘 터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이 직전에 한 달, 두 달 동안 만들어낸 이 매물을 장중에 소화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동 종목을 우리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자, 2,700원 구간, 자,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돈을 써서 끌어올린 자들이 2,700원을 이탈하면 손실 전환됩니다. 자, 그들 또한 네, 우리가 매집했던 물량들, 우리 윗골 달리면서 물량 체크하는 이런 물량들 또한 자, 2,700원을 이탈했을 때는 우리 큰 손들도 네, 우리 손실 구간으로 전환되는 변곡점이다. 즉 2,700원만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2,850원에서 3,000원 구간은 조정 시 저가에 눌림목에 공략해서 튀어오르면 수익을 챙기고 나오겠다라는 전략을 세우기 좋은 종목으로 우리 성우전자 종목을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그런 부품들을 삼성전자에 꾸준하게 납품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영업이익도 잘 나고 있는 회사고, 기업 가치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감히 그냥 회사 기업 가치만 놓고 봤을 때 한 7,000원 정도가 되는 회사인데, 자, 저평가 구간에서 시장의 소외를 못 받고 있다가 오늘 관련된 우리 스마트폰 그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이슈로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이제부터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 자, 대시세의 시작점이다.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성우전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가격 전략은 말씀드렸듯이 2,700원 손절 잡고 3,000원 밑으로 조정 시 분할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경철 파트너가 가져오신 오늘의 유레카 종목은 성우전자였습니다. 앞서서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 언급을 해주시면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성우전자는 오늘 거래량까지 동반한 장대 양봉 만들어줬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민경철 파트너의 노란톡방에서 이런 성우전자 같은 종목들 얻어가실 수 있는 채팅 링크 열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두 유레카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유레카 종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오늘도 역시 종목 발견의 여정 끝에 유레카 종목까지 성공적으로 발굴을 해냈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각각 한마디씩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백승호 파트너님 먼저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주가가 고가에 있기 때문에 좀 매수하시기 겁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매수하고 나서도 뭐 3%, 5% 떨어지면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뭐 이동평균선에 대한 그런 뭐 인지가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대응하는 방법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 노란톡방에 참여해 주시면은 장중에도 이제 대응해드릴 수 있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종목들에 대한 케어를 해드릴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다. 방산주는 리스크를 해칭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경철 파트너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일단 우리 민족의 명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늘도 증시가 빠져서 많은 투자자분들 좀 마음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자, 환율이 올라가서 증시가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부채 리스크, 부동산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자, 빠진 이유는 유럽에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니까 유로화 가치가 하락하고 그런 이제 유럽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달러 강세가 지속됐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종목군들도 이제 외국인들이 그런 자산이 하락함에 있어서 그런 안전 자산을 달러화 시키는 달러화가 되는 자산 쪽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물량을 이제 달러화 자산으로 옮겨가면서 외국인들이 단기 수급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증시가 오늘 유독 크게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삼성전자 이중바닥 구간에 지나고 있고 우리 더 이상 우리 코스피 코스닥 우리 설 연휴 앞두고 추석 연휴 앞두고 더 출렁이면서 조정받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의 마음보다는 내일 하루 정도 더 큰 조정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삼성전자 이중바닥 구간이고 추석 연휴 끝나고 우리 반등의 그림을 기대해 보면서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해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